네, 이제 고급반 벌써 또 10강이 되겠습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제 묘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들어왔죠. 이제 사주를 조금 공부해 보신 분들은 여명의 이제 관성인묘, 아직도 많은 그 대학교나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인묘라는 말 상당히 많이 써요. 관성인묘, 또 뭐 재성인묘, 뭐 또 식상인묘, 이게 어느 부분에서는 좀 맞을 수가 있는데 이 자체가 획일화되어 있기 때문에 해설 자체가 획일성이죠. 획일성이 되어 있어서 이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그 해석하는 방법이.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른 관점이죠. 이런 사주 예를 통해서 한번 이런 인묘의 작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이게 제가 이제 예전에 자평진전에서 공부를 했던 그 교재에서 일단 내용을 좀 발췌를 했는데 간단히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 인묘에 대한 이런 정확한 어떤 개념이죠. 정확한 개념을 이해해야 하는데 이러한 이해 속에는 바로 이제 자연적인 이런 생명론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지 이걸 뭐 제가 어느 유튜브 보니까 무슨 교수님이 아직도 이런 강의 많이 하거든요. 병에는 기토는 기축과 기회밖에 못 옵니다. 이럴 경우에 여기 축이 이제 그 재성이 인묘되어 있죠. 금의 묘고니까 재성이 인묘되어 있다. 그래서 돈이 많다. 이렇게 통변을 해버리는데 이런 통변은 상당히 잘못된 통변입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도 이렇게 기축되어 있는 이런 사주들이 있는데 돈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뭔가 잘못된 거죠. 자, 일단 묘라는 게 우리 책에서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에서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간단히 보고 요 사주를 좀 예를 들어서 하면 조금 많은 감을 잡지 않을까 해서 한번 요 예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운성으로 묘, 병사의 뒤에 이어지는 단계이다. 혹시 12운성을 공부를 안 하셨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은 댓글 같은 걸 남겨놓으시면 제가 조금 더 12운성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이것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12운성이라는 것은 자연의 순환법칙을 12개 단계로 이렇게 나타내는 사이클인데 묘라는 것은 병사묘가 병과 사, 묘의 병사묘로 순서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묘의 지지와 관계를 맺는 정관은 아주 약한 상태임을 나타낸다. 예를 들면 갑의 목은 사에서 병들고 오에서 자리에서 죽으며 미의 자리에서는 묘에 갇히는 현상이 된다. 묘에 갇힐 때 인묘된다고 말한다. 사주 예를 통해서 자세히 들여다본다. 여러분들이 이제 묘라는 게 어떤 그 개념을 잡으실 때 묘는요 쉽게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한마디로 그 에너지의 쓰임이 끝나는 겁니다. 에너지의 쓰임이 끝나는데 무슨 에너지냐? 바로 삼합의 에너지예요. 이거는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전부 삼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해묘미, 목운동의 이 미토가 바로 묘죠. 그래서 이 속에서는 갑과 을이 다 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신자진에서는 수의 운동을 하는데 이 진토 속에서는 수가 묘예요. 그러니까 임계가 이제 묘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머리에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인호술은 당연히 이제 병정화가 묘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유축은 축 중에 신금, 경금이 묘고가 됩니다. 그럼 이 묘가 뭐냐? 묘가 무슨 뭐 이렇게 무덤이란 어떤 의미가 있는데 이 묘라고 하는 것은 삼합의 에너지 쓰임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에서 목이 끝납니다. 진에서는 수가 끝나고 술에서는 화가 끝나죠. 사유축에서는 금이 끝납니다.
그러면 이런 에너지의 쓰임이 끝나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일단 문제점. 두 번째, 그 다음에 왜 이러한 묘고 속에서는 끝날 수밖에 없는가라는 어떤 자연적인 변화의 움직임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사주가 내 나름대로 어떤 개념을 잡아서 이해를 하고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사주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이 사주는 지금 관성인묘니까 무토의 이렇게 보면 무토의 관성은 을목입니다. 을목인데 을이 미토 안에 지금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토는 목의 고지다. 일단 이 구조를 한번 읽어보고 더 설명을 해보죠. 예. 남편은 월간의 을목이다. 을목이죠. 관성이 투출되어 있으니까 천간에. 을목이 미토에 뿌리를 두었다고 하지만 미토는 목의 관성의 고, 예, 별칭이므로 관고이다. 우리가 이제 이런 말 많이 쓰는데 다 아시겠지만 재성이 인묘되어 있으면 재고라고 합니다. 관성이 인묘되어 있으면 관고, 식상이 인묘되어 있으면 식상고, 인성이 고에 들어가 있으면 인성고, 비견이 고에 들어가 있으면 비겁고, 뭐 이렇게 말을 붙이기 나름인데 어쨌거나 미중의 을은 연지유금 속에 지장간 신과 을신충이 되고 또한 영간과 을신충이 된다. 남편이 무덤에 갇히고 이리저리 상처를 입으니 남편에게 문제가 있다. 정류대운이 오자 무력한 정화정관은 정화의 설기가 되고 유금이 지장간에 을신을 충하여 이 운에 남편을 잃었다. 그러니까 이 정유대운에 이제 남편을 잃었다는 겁니다. 참고로 관성은 부성인묘라 하며 우리가 이제 유튜브나 이런 책 보면 대학교 가도 그렇고 딱 부성인묘 많이 합니다. 그 부성은 남편이죠. 남편 부자니까 남편이 묘에 들어가 있다. 일간의 관사를 중심으로 12운성을 따져 묘에 해당하는 지지를 말한다. 위 사주는 을목정관의 묘고가 미토이다. 부성인묘를 따질 때는 팔자에 관살이 있는지를 불문한다. 즉 팔자에 관살이 없어도 부성인묘를 따진다. 뭐 이렇게 쭉쭉쭉 이제 설명이 나갑니다. 자, 요 사주를 우리가 이제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보죠. 자, 요게 관성이죠. 관성이 지금 계절이 일단 요 사주에서 얘기하는 것은 을신충이다. 이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주 구조가 천간이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을, 신. 이래서 사주는 구조가 중요합니다. 사주는 구조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 구조와 배열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여명이 무토인데 미월이란 말이죠. 미라고 하는 것은 수기가 마르죠. 수기가 마르고 목기가 말라요. 이게 포인트죠. 그러면 반대쪽에서 이 미토에서 수기를 보충시켜 줘야 돼요. 그리고 목기가 상하지 않는가, 상처의 유무를 빨리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토는 말 그대로 이 미토는 해묘미라고 하는 목의 성장 운동이 스탑되는 거죠. 끝나기 때문에 반드시 목에 대한 문제가 드러나죠. 그래서 을미 뭐 이런 게 이제 백호살로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을미 백호살 뭐 이런 말을 쓰는데 이게 쓰는 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삐쩍 마른 땅에서 자라는 을목이기 때문에 수기의 존재 유무가 상당히 중요하다. 즉 수기가 보충이 안 되면 없으면 팔자가 흉하고 이제 꼬이게 되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요 사주는 천간을 좀 보죠. 그리고 이제 미라고 하는 것은요. 미는 여름에서 이제 가을로 넘어가죠.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 이 미라고 하는 소서대서의 계절을 거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열매를 맺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 미토를 보면 이 정월기가 있는데
미다음에는 신이 오는 거죠. 미신은 을경합이다. 열매가 맺는 과정이죠. 열매. 그러니까 7월부터 양력 8월까지가 미신에서 열매가 달립니다. 과실을 보게 되면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자, 어쨌거나 이 사주 좀 보죠. 무토다. 여명인데 미월이다. 미월인데 일간이 일지가 또 술토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벌써 수기가 없죠. 땅이 바짝 마른 땅이 돼버렸어요. 바싹 마른 땅. 바싹 마른 땅. 또 옆에를 보니까 유금이 있어요. 이 유금은 뭐 조우로 볼 것이 아니고, 그때 그 송파 선생님께서 하셨는데, 유금을 조우로 보지 마시고, 유는 무조건 딱딱하게 만드는 겁니다. 나무 껍질을. 왜? 수분을 빼거든요. 수분을 빼고 그 다음에 만물을 딱딱하게 해서 열매 시종자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굳어지는 겁니다. 즉 을목이 신이요 유요 을신충 뭐 을신충 이런 권법도 좋은데 그것보다는 요 을목이 지금 신금에 의해서 요게 오고 갈 데가 없어요. 오고 갈 데가 없다. 을목이 좌우 확산 운동 즉 을목은 분월작용을 해야 됩니다. 이 병화를 보고 자꾸 분월작용을 해야만이 여기에 큰 이따만한 열매가 되는데 분월작용을 못하겠죠. 신금이 있으면. 신금한테 꼼짝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을목이 벌써 지지에 뿌리 내릴 곳이 없어요. 자, 요게 이 사주의 가장 큰 맹점입니다. 뭐냐? 수기가 없다. 수기가 없으니까 어떻죠? 수기가 없으니까 을목은 떠난다. 떠난다. 이별한다. 빠이빠이 하고 정착할 수 없다. 그 이 을목이 뭡니까? 이 을목이 관성이니까 당연히 당연히 남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사주를 볼 때는 이 생명론이 무엇인가를 항상 봐야 됩니다. 즉 모든 사주는 목이 투관되어 있으면 이 목 중심으로 통변하는 통변하는 그런 연습을 항상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사주가 일단 숲이 보이게 됩니다. 숲. 그 다음에 나무를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좋은 사주다, 아니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무토가 또 다른 관점에서 보죠. 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토는 뭐냐면 심는 구조죠. 심는데 처음에 이 월간의 을목은 미토에 심습니다. 그 다음에 술토에 심죠. 그러니까 나무가 벌써 2번 심는 거죠. 또 이 땅이 술미형으로 형이 일어납니다. 형은 지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진이 난다. 터전이 바뀐다. 그러니까 을목 자체가 벌써 이게 불미함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상리학에서 제가 항상 늘 말씀드렸듯이 정화의 동태를 잘 빨리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정화라고 하는 것은 미월에는 생명인 목이 나타나게 되면 바로 목을 태운다라고 제가 그랬죠. 태운다, 상처 입힌다, 그 다음에 그을린다. 그을리면 어떻게 되죠? 목이 그을리게 되면 을목이 경금과 합을 해서 이따만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무가 되어버립니다. 여기에 지금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조금 흉한 건데 이게 구조에 대한 또 학습도 하셔야 되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모양을 보시면 딱 그림이 보이죠. 이 정화 때 이 정화가 오는 대운에 또는 세운에 이 을목이 불에 타는구나. 불에 탄다. 불에 타면 상처 있고 이 산에 생명체가 없어버리겠죠. 그러니까 벌써 이 정화가 시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짐을 나타내는 겁니다. 조짐을 나타내서 이 을목이
정화를 보는 세운이나 대운에서 을을 태워버릴 것이야. 그 생명을 죽이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이게 바로 이제 부석, 그러니까 남편이 사망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사주는 을목 자체가 어떤 기댈 수 있는 의지처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금은 제가 상리학의 상상 돌땅이라고 그랬죠. 돌땅, 미토, 사막땅, 술토, 술중신금 자갈, 사화도 역시 제가 자갈이라고 그랬어요. 사 중에 경금이 있기 때문에 사화, 술토, 미토, 유금 전부 이거 소위 말하는 자갈밭입니다. 어떤 자갈밭이냐? 무토라고 하는 높은 산에서 있는, 좀 지우가 하죠. 그림을 한번 그려보리죠.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산이 있게 되면 정화가 지금 산불이 났죠. 이게 지금 불이 난 겁니다. 불이 났고 을목 꽃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을목 꽃이 있는데, 이게 꽃이라고 보죠. 꽃이 있는데 신금 뾰족한 바위산, 이런 이제 바위산 같은 거죠. 뾰족한 바위에서 꽃 하나가 피어 있는데 이 정화가 불을 내는 형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산의 이제 어떤, 이걸 지지라고 보시면 돼요. 산의 땅속을 보니까 사화 자갈밭, 술중 신금 자갈밭, 미토 사막의 땅, 유금 돌 자갈, 전부 이게 돌밭이 돌밭. 이 속에서 자라는 을목은 버틸 수가 없다. 어떤 사주든지 미월에 정화가 뜨게 되면 태운다. 목이 나타나게 되면 그 목인 생명체를 반드시 죽인다. 이런 관점을 가지시고, 이 정화가 오는 대운에는 반드시 큰 난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 사망으로 가고요. 제가 아는 분 같은 경우는 이때 집에 실제 불이 났어요. 화재. 이 집이 다 타버렸어요. 이게 정화 올 때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게 아니면 건강으로 액땜해야 돼요. 무슨 건강? 심장마비. 정화니까 고혈압. 이 정화가 그래서 항상 시기나 이런 대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반드시 살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요 사주를 이제 우리가 뭐 부성인묘를 해서 이런 식으로 막 해석을 하거든요. 묘에 들어가 있다. 묘는 열었다. 개고했다. 술미형. 개고에서 미토에 묘고의 문이 열렸다. 오픈이 됐다. 그랬더니 을목 관성이 인묘됐다. 이런 식으로밖에 해석들을 안 하세요. 근데 대운을 볼 때는 이거는 지금 지지만 보고 얘기하는 거죠. 천간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대운은 천간 지지를 항상 함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금이 들어오게 되면 수기가 지금 보충이 안 되죠. 근데 이 사주는 수기가 없어서 수가 올 때도 이게 문제가 됩니다. 뭐 해수대운에도 문제가 되고 자수가 와도 문제가 되고, 원국 자체에 을목이 버틸 수가 없어요. 이런 사주들은 자식 낳고 나서 바로 남편과는 이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그러지만, 이런 사주들이 우리가 옛날에 이제 무당들이 좀 심하게 얘기를 했었죠. 자신의 남편을 뭐 잡아먹은 걸 팔자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어요. 근데 사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런 여명을 만나게 되면, 이런 여자를 만나는 남자는 반드시 무기력하게 됩니다. 무기력. 그래서 문제가 좀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좀 보니까 좀 보여지는지를 아셔야 되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미월에는 반드시 목의 동향을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목의 에너지가 다 소멸이 되었기 때문에, 잘못하게 되면 이 미월이나 또 사주에 미토가 많게 되면 거의 이게 이제
백호살과 같은 작용을 합니다. 거의 건강 이런 쪽으로 크게 위축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은 글자가 이 미토라는 글자입니다. 조금 쉬었다가 더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